코로나 확진자 수가 왜 이렇게 여전히 위태위태한 걸까요?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력이 1.5배에서 2.5배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감염력으로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 30명으로 늘었고 1주 전에는 70명으로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명으로 증가해서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제 전북 남원시청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시청 직원이 지난달 30일에 남원 시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일행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게다가 이 식사했던 거리가 5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시간도 13분 정도였던 것으로. 5m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거리보다도 상당히 떨어진 맞습니다. 거리잖아요. 네.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같이 머물렀던 시간도 상당히 13분으로 짧았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이 방역 당국에서는 앞서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기 그래요? 때문에 이 시청 직원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 거리도 꽤 있었고 머물렀던 시간도 많이 안 겹쳐요. 혹시 델타 변이가 그만큼 전염력이 강한 이유 때문일까요?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형하고 상관없이 특정한 환경, 즉 밀폐된 환경에 장시간 머문 상황에서 환기가 부적절할 때에는 이 공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뭐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비말 전파 거리보다 좀 더 먼 거리로 바이러스들이 전파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래 멀리 날아갈 수 없거든요. 사람이 기침을 해도. 근데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같이 공기 흐름을 타게 되면 원래는 1m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5m 이상도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박 사건. 안지용 기자님, 그러면 식당 내에 그 에어컨 바람 탓에 이 바이러스가 더 먼 거리 날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방역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식당 안에서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마스크를 벗고 있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날아왔을 때 확진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날이 많은 여름날에는요, 이런 위험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허. 방역 당국은요, 젊은 층이 모였던 부산 주점 감염 사례도 이렇게 네. 에어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사실 에어컨 감염 사례는 지난해 여름 국내에서도 수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다중 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럴 때 에어컨을 더워서 안 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업체에서 환기를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가 지금 다시금 새삼 중요성을 지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비상 상황이 걸린 지금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그 전현직 도의원들이 경상남도 도의원들인데 네. 지난달 21일에 전남 화순에서 네. 가족 동반 단체 골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네. 거기에 참석했다가 전직 경남도의원 2명이 확진이 되고 네. 현직 경남도의원도 그 자리에 일단 있었다고 하는데 아하. 근데 이상한 게 전현직 경남도의원이 왜 전라남도에서 골프를 쳤는가. 네. 이게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경상남도는 4명 이상이 모일 수 없었답니다. 사적으로는. 네. 그런데 전남 화수는 8명까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을 하려고 혹시 단체로 원정을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분통 터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골프 모임 참석자들 최초 진술 시에 이 전체 참석자가 8명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12명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허허. 현재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이 또한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 도의원 A씨가 초기 조사 시에 정확한 동선과 인원을 밝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이 도의원 A씨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 공무원, 현직 도의원도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경남도에서는 4명 넘게 못 모인다 그런 조항도 있었겠지만 그런 규정도 있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도 내에서 골프를 치면 그 도민들한테 딱 걸리니까 원정 골프 치러 갔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지금 머리를 어느 쪽으로 쓰는 겁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의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8일이었는데요. 전형직 경상남도 의원들이 진주시 외곽에 있는 한 식당에 모여서 회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참석자가 무려 21명. 방역수칙 위반이었습니다. 네. 이 모임에는요, 앞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도의원 B씨, 그리고 확진은 안 됐지만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현 의원 C씨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21명의 전현직 도의원 결국 모두 자가격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제대로 지금 도의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게다가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에게 대해서는 총 18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유인경 평론가님 명단 공개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 내년에 대선만 열린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대선도 있지만 몇 달 안 있으면 지방 선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분들이 선출직이잖아요. 도민들, 시민들이 다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시민들, 도민들 다 골프 치고 회식하고 싶고 옛 선배들하고 어울리고 싶을 텐데 왜 본인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른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현역 의원, 도의원 4명이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의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못 참석하게 된 거죠.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반기에 이 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의정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또 도의원 중에는 이런 임시회의 말고도 상임위가 굉장히 많은데 상임위에서 각자 해결할 처리가 많은데 어쨌든 이게 업무상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명단 공개해서 다음번 지자체 선거 때 꼭 이분들을 좀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들,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행동 중에 중요한 건 또 마스크를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썼는가도 중요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분들인데 지난 1일에 민주당 행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덴탈 마스크를 썼는데 거꾸로 쓴 거예요. 그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난달 29일에는 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하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도 덴탈 마스크를 나란히 거꾸로 쓴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유력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덴탈 마스크 쓰는 법을 잘못 알려준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게 거꾸로인지 바르게 썼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을 토대로 전문가분께 어떻게 거꾸로 썼다는 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의 주름이 아래를 향하게 하는 게 이제 바깥쪽이고 마스크의 주름이 위쪽을 향하는 게 이제 안쪽인데 만약에 안과 바깥을 잘못 쓰게 되면 외부의 이물질들이 이렇게 마스크에 내려와서 그 홈에 고여요. 바이러스도 고이고 이물질도 고이고 외부의 나쁜 물질들을 동반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마스크를 갖다가 손으로 잡았을 때에 접촉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야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래도 혹시 어떻다는 거 주름 얘기가 나오는데 마스크에 뭔가 주름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써야지 옳게 쓰는 거지 좀 알려주세요. 특히 덴탈형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펴져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 좌우 구분은 좀 어려워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주름 얘기 중요하게 해주셨잖아요. 주름이 이런 형태로 위로 향하게 되면 이 사이에 네. 바이러스나 비말이
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아래로 향하도록 꼭 착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특히 마스크 앞뒷면 부분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끈 이음새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네. 해야지만 마스크가 들뜸 없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착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마스크를요, 아마 이 순간에도 밖에 또는 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요. 정말 앞서 전문가 분 얘기 들으셨지만요. 그럴 때는 비말을 그대로 그냥 호흡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이 인천 미추홀관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확진자 20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오후 해당 학교 6학년생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전날 온라인 수업 중에 열이 난다면서 증상을 먼저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같은 날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5일 발열과 근육통,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을 파악됐는데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이 소속 학교 3기학급 55명을 먼저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아직 방학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교하는 국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좀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방역당국 해당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가족 등 3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학교 내에서만 이 정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혹여나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 학교에서 지난주에 실내외 단체 체육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이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확산 우려가 크지만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반드시 바이러스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이 아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좀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좀 많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방역 수칙 지키면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른들이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